자,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결합의 규칙. 봅시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지각, 땅이에요, 땅. 그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지각에 풍부한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배웠죠, 여러분들. 그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돌, 각섬석, 강람석, 휘석, 장석 해가지고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서 배웠죠. 흑음모 이런 거 석영. 자, 그래서 지각 구성 8대 원소를 보면은요, 보통 이렇게 외우죠. O, C, R, 페, 카, 나, 크, 마.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하고 규소가 합쳐서 대략 70% 이상의 형성이 되고요. 가장 많은 금속은 뭐예요? 알루미늄이고, 원래 지구 전체로 본다면 뭐가 제일 많냐면 철이 제일 많은데, 지각에는 철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소와 산소가 기본 골격으로 하게 되는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게 기본 광물을 만들어내는 베이스예요. 즉, 규소는 여러분들 몇 족이에요? 14족이에요. 그러니까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소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자, 그럼 이거는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비금속은 맞는데, 이게 양이온이 되기도 힘들고 음이온이 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소리는 얘가 옥텟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몇 개를 받아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4개를 받아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러면 단일 결합으로 형성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총 원자 몇 개하고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규소의 꼭지점에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고, 각각에 누가 붙는 거예요? 산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4개가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iO4 그리고 4-의 이온 상태가 돼요. 이렇게 SiO4 4-의 이온 상태가 되는데,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정삼각뿔이에요. 정삼각뿔인데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두고, 이 결합각은 대략 몇 도쯤 되냐면은 109.5도 정도 되는 결합각을 보여요. 가운데 있는 규소와 양 꼭지점에 있는 산소가 이루는 이 각도가 이 정도 되는 정사면체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얘는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누구랑 결합하냐면 양이온이랑 결합을 하게 되고요. 양이온이랑 결합을 하면, 정확하게는 금속 양이온이죠. 금속 양이온이랑 결합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광물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이 광물들이 모여져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암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가 지각을 구성을 하는 광물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단위체예요. 즉,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해서 규산염 사면체 결합 형태에 따라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여러 가지 광물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보면은 이게 SiO4가, 선생님이 이거 평면으로 좀 편하게 그려줄게요. 단일 결합을 이렇게 4개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뭐가 있냐면 Si가 이게 혼자만 있는 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독립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Si가 여기 있는 산소를 같이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밑에 있는 애도 위에 있는 이 산소 하나를 이렇게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산소도 규소가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쭉 일직선으로 되죠. 그러니까 요 입장에서도 SiO4, 요거도 SiO4, 여기도 SiO4 이렇게 공유가 됐죠. 그쵸? 그 2개씩 공유가 됐는데, 이렇게 쭉 늘어지면은 무슨 형태가 돼요? 사슬 형태로 쭉 늘어져요. 이 형태가 뭐예요? 단사슬이에요. 자, 이 단사슬이 2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산소랑 이렇게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사슬이 옆에 있는 산소를 가운데 두고서 공유를 한 번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슬이 두 개가 붙죠. 그럼 뭐가 돼요? 복사슬. 복사슬 옆에 또 붙고 해버리면 뭐가 돼요? 넓은 판이 돼요. 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판상구조라고 하고, 이 판이 엎혀져서 계속 겹쳐지면 뭐가 돼요? 망상이 됩니다. 그물 모양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O4가 이렇게 산소를 전혀 공유를 하지 않은 형태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독립형. 아래로 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공유를 한 산소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한 줄로 늘어선 걸 단사슬. 공유한 산소가 이렇게 단사슬이 두 개가 붙은 구조를 뭐라고 불러줘요? 복사슬. 두 개 이상이 쭉 붙어서 넓은 판이 된 게 판상. 판상이 여러 개가 겹쳐서 만들어진 게 망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형에서 망상으로 갈수록 규소가 공유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 규산염 삼연체에서 양이온이나 마그네슘, 양이온, 철이나 마그네슘이 결합한, 그래서 감람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사슬은 쭉 하나로 늘어진 구조의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두 개를 다른 산소와 공유를 하면서, 다른 규소와 공유를 하면서 결합하고, 공유하지 않는 요 산소에 금속 이온이 결합을 해요. 얘는 휘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쪼개짐이랑 깨짐이 있잖아요. 즉 외부에서 힘을 줬었을 때 불규칙하게 아무렇게나 떨어진 형태를 뭐라고 불러죠? 깨짐. 특별한 방향을 가지고 쪼개지는 거를 떨어지는 걸 뭐라고 불러줘요? 쪼개짐이라고 하는데, 얘는 두 방향 쪼개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방향 쪼개짐이면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이렇게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는 규산염 삼연체의 산소를 2.5배 비율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삼연체와 공유하고 중간에 금속 이온이 결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두 방향 쪼개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판상은 산소 3개를 다른 삼연체하고 공유를 해서 결합을 하고요. 중간에 금속 이온이 결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흑음모가 그렇고요. 얘는 한 방향, 판상으로 이렇게 하나씩 얇게 떨어져 나갑니다. 한 방향 쪼개짐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망상은 그물 구조예요. 이 산소 4개가 전부 다 공유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석용이나 장석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 얘는 뭐예요? 깨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풍화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독립형에서부터 망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공유하는 산소의 원자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강해요. 그래서 보면은 규산염 광물은 결합 구조가 복잡할수록, 즉 결합 구조가 복잡하다는 소리는 공유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풍화에 강한 특성을 가지니까 이 중에서 제일 풍화에 강한 건 망상, 그 다음은 판상, 그 다음 복사슬,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각 구조에서 대표적인 광물 이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상은 뭐예요? 감람석, 단사슬은 휘석, 복사슬은 각섬석, 판상은 흑음모, 망상은 석영장석 해서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쪼개짐이 나타나는 거는 단사슬, 복사슬, 판상은 쪼개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독립상이랑 망상은 뭐가 나타난다? 깨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네, 요거는 좀 외울 게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규소를 가운데 두고 산소와 결합한 규산염 삼연체가 기본 뭐가 된다?
단위체가 되고 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 생명체는 대부분 이제 뭐가 생명체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뭐가 있어요? 탄소가 있는 물질이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유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탄소 없는 건 뭐라고 불러줘요? 탄소 포함 안 해. 그럼 뭐라고 불러줘요?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무기물. 자,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인 등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뼈대가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탄소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요, 작은 분자나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얘네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고분자 물질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DNA나 RNA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량비예요. 제일 많은 거는 산소고 개수가 아니에요. 산소가 무거워서 많은 거야. 그다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체를 구성을 하고 있게 됩니다. 생명체에서는 물이 제일 많기는 하죠. 그죠? 이거는 무기물이죠. 탄소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물, 단백질, 지질, 핵산, 무기염류 등 여러 무기염류는요, 무기물,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데 염류 뭐예요? 이온 상태 물질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철분,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중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인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 지질, 핵산은 탄소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탄소화물도 어떻게 돼요?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성분으로 아주 일부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그 중에서 생체 구성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바로 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단백질은 피부, 근육, 뼈, 털, 항체, 효소 등등등등등등 해서 대단히 많은 부분을 뭐가 구성을 하고 있다? 단백질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주 구성 성분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 또는 RNA를 핵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무슨 유전 정보라 하면 뭐냐면 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유전 정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 봅시다. 탄소는 우리 앞에서 지금 방금 뭐 했어요? 규소 했죠. 규소 몇 족 원소였어요? 14족 원소였어요. 원자과 전자 4개였습니다. 근데 탄소도 몇 족 원소예요? 14족 원소입니다. 탄소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자, 공통적이죠. 2주기 14족 원소가 누구예요? 탄소고 3주기 14족 원소가 규소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14족이면은 둘 다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4개다. 그럼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단일 결합으로 다른 원소하고 결합했었을 때 최대 몇 가지하고 결합이 가능해요? 4가지하고 결합이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원소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14족 원소가 가장 많은 원소랑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탄소 화합물들은 말 그대로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에요. 탄소 원자가 산소나 수소나 질소 등과 같이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해서 형성된 화합물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4개이기 때문에 최대 단일 결합으로 단일 결합 시
4개의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탄소 원자끼리 결합을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쭉 늘어서는 무슨 모양? 사슬 모양. 그러니까 탄소가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럼 탄소 밑에 탄소랑 단일, 그 밑에 또 단일, 또 밑에 단일, 이런 식으로 쭉 늘어지면은 뭐가 돼요? 사슬 모양. 그 옆에 또 어차피 여기에 또 전자들이 있잖아요. 이 옆에 또 탄소가 이렇게 붙으면은 무슨 모양? 이게 가지 달린 모양. 그 다음에 이 탄소 끝을 얘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 끝하고 끝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탄소 옆에 탄소, 그 옆에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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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어버리면 무슨 모양으로 돼요? 고리 모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보세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도 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2개를 걸어서 이중 결합도 되고, 그 다음에 3개까지 걸어서 뭐도 가능해요? 3중 결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는 이렇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최대 3중 결합까지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결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와서 붙느냐에 따라서 또 아주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하다.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무수히 많은 탄소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단백질 봅시다. 단백질. 여러분들 단백질, 보통 육류, 고기 안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죠. 단백질을. 그죠? 선생님도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합니다. 네. 안 그러면 근손실 나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자, 단백질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체구성 성분으로 대단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탄소, 수소, 산소와 함께 질소를 포함을 하고요. 일부는 황을 포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과다하면 왕구 냄새가 엄청나게 독하게 나오는데 그게 저 황이 포함된 단백질의 황화수소 때문에 그래요. 약간 계란 썩는 냄새 같은 냄새가 납니다. 매우 유독성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탄수화물하고요,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지질하고 이렇게 3가지를 보면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플러스 질소 또는 일부 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유기물에 비해서 질소가 포함이 된 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 성분이 되고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활동에는 단백질이 관여한다. 이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효소 또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항체도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단백질은 특이한 게요, 입체 구조를 가져요.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 입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 입체 구조가 그다지 튼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약하냐면은 높은 온도 40도씨 이상, 그 다음에 강한 산 또는 강한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온도와 강한 산 또는 강한 염기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해요. 그러니까 보통 높은 온도를 받아버려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백질이 익는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은 한 번 이렇게 익어버린, 성질이 변해버린 단백질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백질 입체 구조가 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단백질의 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한 번 변성된 단백질은 복원이 불가합니다.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백질을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해서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이 스스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최종 소화됐었을 때 분해되는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요 20종류 정도가 있어요. 20가지가 있고요. 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몇 개, 어떤 순서로,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어떻게 결합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합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결국에는. 즉,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이고요. 생명체 안에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아미노산이 왜 아미노산이냐면은 아민이라고 하는 작용기 NH2 그다음에는 산으로 작용하는 카복실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기성 작용 물질이랑 산성 작용 물질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서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둘 중에 성질이 누가 좀 더 세겠어요?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그러니까 산성작용기, 염기성작용기를 다 갖고 있지만 액성은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이 조금 더 어떻다?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에 보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 구조가. 그러니까 왼쪽에 붙어 있는 NH2가 무슨 작용기? 아미노 작용기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카복실기 COOH 여기가 산성이에요. 근데 가운데 누가 있어요? 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아민이 있고 오른쪽에는 카르복실기가 있고 아래는 수소가 붙어 있고 모든 아미노산이 요 세 개가 붙어 있는 요 구조는 다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아미노산이 다 똑같은데 여기에 붙어 있는 R이라고 하는 부분은 탄소, 수소, 산소가 몇 개가 붙을지는 몰라요. 어떤 구조가 올지는 모르는데 이 붙은 이 곁가지 탄소 사슬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구조가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다른 종류가 몇 개 정도 있다? 20가지 정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저기 붙어 있는 R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이름이 바뀌어요. 메사이오닌, 류신, 그다음에 아스파탐산, 글루탐산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계속 결합을 하면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결합하면은 단백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는 그냥 단백질이 다 최종적으로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결합을 해야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이랑 결합을 하면 보세요. 여기 똑같이 다른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쳐보세요. 여기 C, O, H, R, H.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냐면 여기 있는 카복실기에서 뭐가 빠지냐면 OH가 빠져나오고요. 여기서 NH에 있는 H가 하나가 빠져나와요. 그럼 둘이 빠져나와서 결합을 해버리면 뭐가 돼요? OH하고 H하고 빠져나와서 결합하면은 물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결합을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어요? 탄소 옆에 C, O가 하나가 남고 여기 남는 게 N하고 H가 이렇게 남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카복실기하고 아민기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결합 구조가 생기는데 요 결합 구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면은 펩타이드 결합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아미노산 세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생기겠어요? 두 개. 10개가 결합하면 몇 개? 9개. 이렇게 결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펩타이드 결합은 뭐하고 뭐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고요. 그때 뭐가 하나가 빠져나옵니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계속 붙게 되거든요. 한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이랑 결합을 하는 걸 뭐라고 불러준다? 펩타이드 결합. 물이 빠져나오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탈수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미노산 2개 결합하면 펩타이드, 아미노산 3개 결합하면 뭐 디펩타이드, 4개 결합하면 트리펩타이드, 더 많이 결합하면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보다 더 많이 결합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미노산이 얼마나 많이 붙어서 무수히 많은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해야지 결국엔 뭐가 되는 거다?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서 결국에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고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히고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야 우리가 비로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는 탄소가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이 달라졌고요. 그 중에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됐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핵산 봅시다. 핵산은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라 핵산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하고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있죠. DNA, RNA 해서 두 가지가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 그리고 정확한 거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 이게 바로 핵산이거든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핵산의 기본 단위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산. 여기서 인산은 무기인산이에요. H3PO4라고 하는 인산이에요. 인산 한 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포도당 같은 당. 여기 당인데 탄수화물이죠. 근데 당은요. 포도당은 화학식이 C6H12O6예요. 탄소 몇 개짜리? 6개짜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육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포도당은. 설탕은 여러분들 포도당 같은 애가 2개가 붙어서 만들어져요. 그건 12탄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몇 각형이야?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 오각형이죠. 오각형이면 탄소 몇 개짜리다? 5개짜리다. 5탄당.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요? 염기가 붙습니다. 염기. 염기가 4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인산당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예요. 이 결합은 무슨 결합으로 되어 있냐면은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은, 요 인산은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또 염기가 또 이렇게 있겠지. 또 여기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또 염기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당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인산이랑 이렇게 결합이 가능해요.
그러면 인산당 어떻게 인산당 사슬이 쭉 아래로 이렇게 이어져서 사슬처럼 쭉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인산당 골격이라고 하는 거를 형성을 해서 아래로 길게 한 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이 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을 해요. 앞에 붙어있는 접두사인 폴리는 고분잡, 복잡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쭉 여러 개 붙어있으면 폴리라고 하는 말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헥사는 여러분들 DNA가 있고 RNA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DNA하고 RNA는 역할도 다르고 구조도 달라요. 일단 DNA는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둘 다 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얘는 핵 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에서 이 핵 안에 들어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자, 일단 보면은요, DNA는 여기 붙어있는 염기라고 하는 이 염기 종류가 몇 종류냐면은 총 4종류예요.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요게 DNA를 구성하는 4염기예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이고요.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그 다음에 타이민이 없어요. 유라실 가지고 사이토신 이렇게 가집니다. 총 이런 식으로 각각 몇 종류 있어요? 4종류의 염기를 가지니까 DNA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 4종류. RNA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 4종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구조가 이 인산당 사슬이 DNA는 몇 개가 있어요? 2가닥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이중 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이중 사슬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한 가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이중 사슬, 이중 나선. 근데 얘가 또 꼬여 있다란 말이에요. 이중 사슬 구조 또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는 단일 사슬 구조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은요. 인산 단결합은 여러분들 무슨 결합으로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고 여기서 보면은 염기가 오른쪽 왼쪽에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끼리 결합을 했어요? 염기끼리 결합을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염기는 일종의 분자 상태의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안에서 염기하고 결합을 할 때는 염기끼리는 분자 간 수소 결합이라는 걸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예, 분자 간 수소 결합이라는 걸로 결합을 해주게 돼요. 이거는 분자 간 결합력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DNA의 염기끼리 결합을 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자, 잘 보시면, 자, 여기서 C, 사이토신은 누구하고만 결합했어요? 구아닌, G하고만 결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을 했어요?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합을 하는 염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C는 G하고만 결합을 하고 A는 T하고만 결합을 하고 그림 보면은 약간 좀 여러분들 관찰력이 좋으면 뭘 볼 수 있냐면 G하고 C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에서 선의 개수를 보면 몇 개로 돼 있어요? 3개로 돼 있어요. A하고 T는 몇 개로 돼 있어요? 2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A하고 T는 이중 수소 결합 2개로 걸려 있는 거고요. G하고 C는 수소 결합이 몇 개로 걸려 있는 거예요? 3개로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자, RN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A는 T하고만, G는 C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는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호 보완적 결합이라 해서 상보 결합으로 상보적 결합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A하고 T하고 G하고 C하고 결합을 해서 서로 상보적 결합,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 종류가 DNA랑 RNA가 조금 달라요. 디옥시리보스고 라이보스, 리보스예요. 여기에서 산소가 하나가 빠지면 디옥시리보스가 돼요. 산소가 하나가 적은 거예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얘는 아데닌, 구아닌, 뭐예요? 사이토신이고 타이민이 없이 유라시를 가집니다. 자, 이중 나선 구조고요. 단일 사슬 구조에 해당이 되고, 얘는 핵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해주고, 얘는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는 게 바로 핵산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셀파 세미나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에 4번, 그 다음에 2번도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내신 기초 문제 보자. 1번에 5, 2번에 2, 3번에 3, 4번에 3, 5번에 5, 6번에 4, 7번에 1, 8번에 4, 9번에 4, 10번에 1, 11에 4번.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실전 문제. 아이고, 자, 보자. 1번에 3, 2번에 4, 3번에 4, 4번에 2, 5번에 3, 6번에 2, 7번에 1, 8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9번은 3, 10번에 4, 11에 2, 12에 1, 13에 5, 14에 3.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규산형 광물인 석영, 희석, 각섬석을 구분하는 과정인데요.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진 광물인가? 얘 누구냐면은 이게 망상 구조를 가진 애예요. 석영이나 장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아니오에서 감람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희석.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감람석하고 희석하고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가, 감람석은 무슨 구조예요? 독립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희석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구조예요? 강남석, 그 다음에는 희석 각섬석. 얘는 단사슬 구조예요. 그러면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얘는 깨짐, 얘는 쪼개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깨짐과 쪼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네. 즉 얘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깨짐이 있는가. 또는 얘는 감람석은 독립상이잖아요. 그렇죠? 즉 규산염, 삼연체가 독립상 구조인가. 뭐 이 정도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린 간은 핵산 중에 하나를 나타낸 것이고, 간은 뭘 나타낸 겁니까? DNA를 나타낸 거죠. 그죠? 이중 사슬 구조에 해당이 되니까 DNA고, 나는 가를 이루는 네 종류의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A 반대편에 누가 있어? A,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C. 그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인데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맞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랑 맞으려면 얘가 누구여야 돼요? 구아닌, 요거 세모랑 맞으려면 얘가 타이민. 그쵸?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 기억, 니은. 가는 DNA고, 그 다음에 기억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타이민. 그 다음에 니은은 구아닌에 해당이 되겠죠. 생명체에서 가의 역할은, 결국 DNA의 역할은 뭐냐면, 세포 내 핵에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죠. 그죠? 네,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자, 가를 구성하는 염기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30%,
그러면은 아데닌은 누구랑? 타이민이랑 예, 상보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 상보 결합을 하게 되는데 둘이 같은 비율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데닌의 비율이 몇 %예요? 30%예요. 그러면 타이민의 비율도 똑같아야 되니까 30%, 총 합이 100%니까 둘이 합쳐서 몇 프로가 나와야 되냐면 40%가 나와야 되고 같은 비율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아닌 20%, 사이토닌 20%, 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그죠? 네. 자, 질문. 질문 없으세요? 따로? 네. 오케이.